정말 우리의 발이 되어주는 이 공간에서요.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질까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11월 16일 택시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택시 기사와 이 승객 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사건 경위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냥 택시 기사님은 어느 때처럼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경남 거제에서 한 40대 승객을 태웠습니다. 아하, 네. 근데 태우고 나서 정확히 목적지를 말을 하지 않았어요, 승객이. 그래서 한 1km를 가다가 승객이 내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요금을 고지를 하셨겠죠. 네. 요금을 고지를 하니까 문을 열고 지갑을 막 찾다가 승객이 다시 문을 닫고 출발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택시기사분께서 당연히 어디로 가자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목적지는 얘기를 하지 않고 승객이 계속해서 그냥 가자 이런 얘기만 반복을 했던 겁니다. 목적지 문제로 이제 기사님과 승객 사이에 이제 승강이가 벌어진 건데 이게 말싸움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면서요, 홍종선 기자님.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 끝이 없잖아요. 그냥 가자, 목적지도 모르겠고 하니까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빨리 택시 요금 주시고 내리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승객이 택시 요금 주고 내린 게 아니라 폭언, 욕설을 지나쳐서 구타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당시 승객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정말로요, 여러분 이제부터 보실 이 영상은요,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택시 안에서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리하지 말고 빨리 택시 좀 내려요. 야, 하지 말고 내려요. 나는 엄마 배에서 뭘 배웠니? 진짜 욕하지 마시고 해. 욕하지 마세요. 뭐예요? 뭐 배우니? 가겠습니다. 나는 뭐 배우니? 가겠습니다. 세워. 가겠습니다. 세워. 가겠습니다. 하나, 둘. 가겠습니다. 셋. 하면 안 되네. 그렇게 왜 있습니까? 세울게요. 하나. 세울게요. 둘. 세웁니다. 셋. 세웁니다. 왜 있습니까? 진짜 세우자고요. 세워. 왜 이러고 그랬습니까? 이인철 변호사님, 영화에서도 이런 장면은 나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런 무지막지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 정말로 충격적인데요. 많은 분들이 저거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 아니 우리가 저 영상을 보면 우리도 정말로 충격적에서 지금 가슴이 막 뛰는데, 그러니까요. 택시 기사님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저 행위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예요. 네. 택시 이제 정차했을 때도 당연히 위험하지만 네. 택시를 운전하고 있을 때 만약에 저런 폭행을 당했다. 이 택시 운전기사가 만약에 이걸 주체를 못해서 다른 사람을 칠 수도 있고 굉장히 큰 위험한 사고로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이제 버스 기사님이라든지 택시 기사님을 폭행할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그렇죠, 그런 네. 움직임도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 사람이 뭐 술에 취해서 뭐 기억이 안 난다, 뭐 실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네. 술에 취했다고 봐줄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본인이 네. 술에 취하면 저런 나쁜 주사를 부리는 거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아주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 택시 기사님은요, 저 때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두 손이 벌벌벌 떨린대요. 그런데 시청자분들과 저희들은요, 저 무지막지한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저런 행동을 하는 게 40대, 40살이나 넘게 나이를 먹고 나서 저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분노 때문에 지금 우리는 손발이 떨립니다. 김복준 의원님. 야, 저거 보면서 진짜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 맞습니다. 뭐 생각 같아서는 정말 뭐 어떻게 강제력을 좀 행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 택시 기사분이 이제 세우면 세운다고 뭐라 하고 또 출발하면 또 그 뭐 세우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출발을 하면서 이제 이 택시 기사분들은 본인이 운행 중에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위에 택시 위쪽에 네. 비상등을 켜도록 돼 있어요. 아하, 네. 그게 운행되면 이제 경찰이 인식을 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얼른 비상등을 켰고 은밀히 112에 전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112에 전화를 했으면 통화를 해야 되는데 얻어맞느라고 경찰하고 통화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하. 그냥 뭐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112에서는 벌써 뭐 전화를 걸고 통화가 안 되는 거 소리가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위치를 추적한 겁니다. 아하. 위치를 추적해서 이제 경찰이 쫓아가 가지고 결국은 이 승객하고 격리해서 이제 입건하고 상황이 종료됐는데,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뭐 이 사람이 신분이 확실하고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 단계에서는 뭐 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거나 이런 걸 안 했다 그래요. 근데 조금 전에 우리 이인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거 죄명이요. 운행하는 그 대중교통 내에서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는 이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가중처벌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경찰 단계에서 술 먹은 게 폭행의 이유가 될 수 없고요. 또 피해자 입장을 한번 생각한다면 구속영장을 경찰 단계에서 신청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만일 제가 담당였다면 저는 구속영장 신청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 기사님께서 정말 아는 욕 진짜 방송만 아니면 다 해주고 싶은 마음 많이 드실 거예요, 시청자분들도. 그런데 저 폭행을 당하면서도 앞서 이 택시 내부의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을 들으면 이 고함에 가까운 비명을 지르잖아요. 그게 순간 기지를 발휘한 것 같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경찰이 그 소리를 듣고 지금 폭행을 당하는 긴박한 순간이구나 알 수 있게 뭔가 기지를 발휘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통화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고함을 친 거예요. 고함을 치면서 본인이 급박한 상황인 것을 이제 알린 것이고요. 전화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이 택시기사께서 지금 통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도움을 요청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지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위치를 추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위치 추적 끝에 인근에 있던 경찰이 이 승객을 체포를 그 당시죠. 이제 네. 그 신병을 확보를 해서 격리하고 입건해서 상황이 종료가 된 것이고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지만 그 당시에 이 운전자 분께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 정신이 없었지만 사고가 나면 안 된다 이 생각만 하셨다라고 합니다. 네. 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이제 입건이 됐습니다. 붙잡혔어요.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이 승객이라는 사람이 한 달 말 가관이라면서 대체 뭐라고 했습니까? 도대체 이런 일을 왜 했는지 동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했더니 술이 취해서 그랬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끔찍한 사건이 있고 난 다음 날 지금 나한테 있는 돈이 430만 원뿐이니까 이 돈으로 합의를 해달라 이렇게 합의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택시 기사분께서는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술을 마시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그게 용서가 되겠느냐. 죄 지은 만큼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했고요. 저는 저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무리 술을 마셨다고 해도 평소에 저런 폭력적인 성향이 없는 사람들은 구둣발로 다른 사람을 저렇게 폭행을 할 시도를 하기가 사실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된 처벌을 해서 그 다음에는 저러한 일이 없도록 예방을 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있는 돈이 430만 원이니까 이 돈으로 합의해달라? 돈이면 다예요.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몰라도 지금 뭐라고요? 돈으로 430만 원으로 해결하자, 합의보자? 어디서 40밖에 이제 40 갓 넘은 사람이 세상을 그런 식으로 삽니까? 어쩌 어른한테 저런 짓을 하고. 구둣발로 폭행은요 조폭들이나 하는 행동이에요. 지금 이런 충격을 당하신 기사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는 계속 병원 치료받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진단은 3주를 받았습니다. 3주를 받았는데 뇌진탕 판정을 받았고요. 이제 지금 목이랑 허리랑 어깨랑 지금 움직이는 게 많이 불편하고 앉아 있는 것도 많이 불편한 상태고요. 지금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화가 왔었는데 그냥 접촉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진단서가 필요해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가족한테는 계속 비밀로 했었어요. 왜냐면 알면 분명히 울게 뻔하고 마음 아파서 걱정할게 뻔하니까 알리지를 못했어요. 누가 주위에서 보여주더라도 알더라도 그 영상은 절대 평생 안 봤으면 좋겠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울면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그냥 저는 그냥 법에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이. 옹종선 기사님의 걱정대로 정말 저 영상을 접한 가족분들도 지금 억장이 무너지고 분노가 치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 앞서서 이 택시기사분이 이 승객의 개인 기사가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시민의 우리 모든
이 시민의 기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게 정차된 택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도 끔찍한데 운행 중이었잖아요. 이 택시 바깥에 저는 상황도 생각이 됐어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한 그런 승객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승객도 40대라고 하는데 이 피해자분도 40대 초반이라고 그래요. 그럼 나이가 비슷한 건데 지금 대하는 건 거의 뭐 아들뻘 이하의 사람 대하듯이 이제 막대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장면을 누구라도 내가 가장이라면 내 아이, 내 아내, 내 부모님한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지금 다친 거는 가족들이 봤지만 이 기사분이 가족들한테 상세한 상황 설명을 못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걸 듣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아파하고 가슴 찢어질지 아니까 이제 얘기를 못했다는 건데 가족 걱정뿐이 아닙니다. 이분도 지금 사고 후에 트라우마가 있으신 거죠. 내가 정말 택시에 다시 타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담담하게 다시 운전할 수 있을까 싶은 거죠. 지금 택시 운행은커녕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시라고 합니다. 앞으로 운행을 재개할 수 있을지도 좀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그만큼 지금 정신적 충격이 큽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짓을 천인공날 짓을 저지른 이 가해자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지금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을 하고 저런 정도의 폭행을 했으면 상해에 이르렀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에 운행 중인 운전자 이 상해 범죄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을 했다라고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뭐 벌금이지만 상해까지 이르렀다고 하면 하한이 3년인 3년 이상의 징역에 처벌될 수 있는 가중처벌이 되는 정말 엄한 범죄입니다. 네. 제가 건의 하나 해도 될까요? 네네. 이런 사실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는요. 아예 그 운전석과 승객석에 칸막이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런 칸막이 도입하는 거 하나 생각해 볼 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코로나 예방에도 좋고 여러 가지 그 택시 기사님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니까 칸막이 설치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술을 마셨다는 건 더 이상 범죄 이후에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 분명히 느끼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